G7 회담하면서 가장 핫한 이슈가 바로 이제 이걸 어떻게 맞습니다. 저지하냐는 것이죠. 맞습니다. 거기에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네요. 그래서 조금 시진핑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층설계라는 단어가 사실은 한국 언론에 이제 다시 나오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제 그 류허라는 이제 지금 이제 경제부총리죠. 그래서 이 사람의 얘기인데 뭐 중국은 어떻게 보면 스텝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시진핑의 모든 연설을 보면 거기에 중국의 고사성어가 반드시 하나씩 나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북경대가 낳은 천재 그 리수레이라고 그 지난번에 설명해 주셨던 중앙당교에 지금 부교장으로 있는 이 사람이 이제 연설문을 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비서고 중국의 이제 경제 정책 이것은 이 시진핑의 중학교 동창인 이제 류허가 이걸 이제 다 한다. 뭐 그게 거의 정설인 것 같은데 뭐 류허가 만든 경제 정책의 그 뒷배경에 큰 그림의 정층 설계가 있고 그걸 또 이제 끌어내서 시진핑의 어떤 아젠다처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래서 이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사실 리오 부총리는 이제 정치국 위원이기도 하고 이제 국무부총리인데 사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미중 무역 대표부의 수석 대표. 맞습니다. 최근 2년 동안 그랬었죠. 맞죠. 근데 사실은 이제 트럼프 정부 때 중국에서는 이런 이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을 포함한 서방의 기업들이 중국에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단 우선 미국 기업들이 리쇼어링, 자기 국내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도 주겠다고 했는데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 미중 무역 전쟁에서 세금 규제하고 막 때리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트럼프 정부가 왜 중국의 기업을 직접 이제 화웨이라든지 틱톡이라든지 때리기 시작했는가. 그 이유 중에 사실 굉장히 숨은 중요한 이유는 그걸 통해서 중국이 결국 반격을 할 수 있게끔 미국의 기업을 때리게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이 결국은 그럼 미국 기업들은 더 이상 그럼 중국 시장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미국 기업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는 여기 더 이상 이제 할 수가 없으니 기업을 할 수 없으니 다른 서양의 기업들도 당연히 빠져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질서를 구축해 보자. 그러니까 돌아와서 이제 정리해서 말을 하자면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 꼭대기 위에서 트럼프 정부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가에 대해서도 이제 충분히 대응하고 단지 했으니까 이렇게 똑같이 1대1로 대응하고 반복하고 보복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어떤 접근 방법이 보인다. 그래서 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결국은 이제 그 정층 설계라는 게 탑 레벨 디자인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시스템 공학에 나오는 용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이제 류허가 꺼내서 시진핑의 입으로 이제 정층 설계란 말을 나오게 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바로 그 시진핑의 중학교 동창인 류허의 아카데믹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중국의 탑 레벨들 중에서 미국에서 유학한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류허는 보면 인민대에서 봤더니 공업 경제를 전공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IT 쪽에 조예가 있고, 맞습니다. 그 미국 가서는 이제 하버드에서 이제 뭐 공공관리학, 우리로 치면 행정학을 이제 전공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말씀하신 IT에 대한 이제 기본 개념에다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봤던 소위 말하는 미국의 시스템 공학 이걸 접합한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정층 설계 탑 레벨 디자인의 그 핵심이었던 것 같고 그것을 이제 임파워먼트를 하는 어떻게 보면 계기를 바로 시진핑의 입을 통해서 이제 왔고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 한 9년 동안에 그 시진핑 정부의 뭐 경제 정책의 이면에는 바로 말씀하신 탑레벨 디자인이 깊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래서 이 탑 레벨 디자인이요. 이걸 뒷받침하고 있는 그 정책이라든지 이게 이런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역사적인 어떤 스토리라든지 이런 그 국가 정책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실 굉장히 여러 번 목격이 되는데
이 개념 설정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게 탑 레벨이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탑 레벨이 되려면 사실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 정보, 습득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다 연결이 돼가지고 그게 위아래로 위로 전달이 되고 거기서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설계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전 사실 이제 외교나 이런 것들 봐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구나 이게 사실 보이는데 사실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모택동 시대부터 중국은 중국말로 카오차라고 그러잖아요. 리더는 맞습니다. 반드시 지방에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 근거로 회의에 와서 얘기를 해야지 필드 서베이를 하지 않고 얘기하는 것은 얘기할 자격이 없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창업 시대 때부터 이제 나온 그런 얘기고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경제 정책을 입안하기 전에 필드 서베이를 철저하게 보면 중국도 시진핑부터 이제 상무위원 7명이 다 지역을 나눠서 맞습니다. 반드시 이제 카오차를 1년에 몇 차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면 중요합니다. 베이스를 다진 그 위에서 시스템적인 설계를 하고 거기에 빌드하고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합을 맞춰보는 과정. 이제 이게 그 말씀 주신 책에서 쓰신 것처럼 중국이 지난 40년간 여러 가지 이제 뭐 서방 세계 우려, 이제 비난, 문제점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 개발도상국이 세계 넘버 2 경제 규모로 된 것에 비결은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중국이 뭐 위기다, 세계 망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우리는 중국이 어떤 위기다 망한다는 쪽도 물론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만 중국이 더 세질 것에 대한 우리 대비 맞습니다. 이게 중요하고 중국이 정말 세다고 하면 그 센 것의 배경은 도대체 뭔지 맞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 공부가 참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이 박사님 쓰신 것처럼 탑레벨 디자인을 한 그 배경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사실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국의 변화 앞으로 계속 봐야 되지만 14차 5개년 계획이 이제 또 세팅이 됐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도 또 이제 이런 탑레벨 디자인이 맞습니다. 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이제 자신감이 좀 붙는 것 같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왜냐하면 개혁 개방 40년이라는 그 성과, 그다음에 미중 무역 전쟁을 하면서도 버텨내고, 그다음에 코로나 지금 이 시국도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 부분에서 내재적으로 점점 더 이게 될까 안 될까 했던 것들이 점점 자신감이 붙으면서요. 좀 더 제도도 세련되어 가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게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봐서는 뭐 중국의 하여간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보게 되지만 반드시 그것도 봐야 되지만 우리로서는 맞습니다. 우리 리스크를 줄이려면 맞습니다. 중국이 더 강해지는 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얘기해 주신 그 정청 설계의 관점에서 중국 정책을 봐라. 이것은 뭐 너무 중요한 얘기신 것 같아요. 선생님, 저 한 가지만 더 말씀 딱 드리고 싶은데 그 정청 설계 관련해서 아까 리오 말씀하셨잖아요. 리오가 지금 중국의 계급으로는 정치국 위원, 부국, 정국에서 부국 이 계급 이 25명 안에 들어가는데 결국은 이 국가급에 해당되는 25명이 국가 정책을 설계하는 최고의 리더고 브레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또 놓치고 있지 않는 게 있다. 결국은 집체 학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최고의 아까 말씀드린 원사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강연을 듣고 집단적으로 토론하면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정책을 최고로 디자인해 간다는 이런 사실, 이런 부분도 정말 정청설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굉장히 중요한 뭐 지적 주신 것 같아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정도로 잘 나가는 것에 그냥 농담이지만 배경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못하지만 CEO들 조찬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의 아침 이제 새벽에 보면 5성급 호텔 어디를 가봐도 다 CEO들 조찬 모임이 있어요. 전 세계 어떤 나라의 CEO들이 새벽 6시에 나와가지고 중앙어를 먹고 공부하는 나라가 있냐. 그게 이제 한국이 지금까지 잘온
또 현재의 이런 이제 경쟁력을 가진 이제 비결이라고 하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벌써 후진타오 시대부터 거의 19년 동안에 45일마다 한 번씩 그 당 서열 1번부터 25번까지가 다 모여서 맞습니다.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없습니다. 예. 그런 스타디를 하는 나라가 사실은 전 세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그게 그 스타디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책하고 그대로 연계가 되고 또 거기서 말씀 주신 당대 최고의 고수 원사들이 이제 와서 예. 어떻게 보면 탑 레벨들한테 탑 레벨의 맞습니다. 이 아이디어하고 맞습니다. 예. 이제 강의를 해주는 것. 그게 결국은 중국이 이 정책을 만들고서 실행하는데 상대적인 이제 오류를 좀 줄이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오늘 뭐 정말로 어려운 개념의 용어를 역사 사례까지 들어주셔서 이 박사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정권은 감사합니다. 총구에서 나오고 정책은 붓대에서 나온다. 그래서 중국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중요한 이제 키워드인 정청 설계 오늘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되는 것이 정책인데요. 중국은 지금 공산당 창당 100주년 지나고 또 이제 2050년까지 새로운 이 건국 100주년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 5년마다 국가 계획이 뭐 통째로 바뀌는 서방 세계하고는 달리 국가 100년 대계를 만들고 그리고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해가는 이제 중국 조금 우리가 냉정하고 조금 이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까지 14차 5개년 계획, 또 2035년까지 또 경제 계획 2050년까지의 중국의 이 마스터 플랜을 보면서 오늘 이 박사님 이제 주신 정청 설계라는 것, 이제 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하여간 뭐 쉽지 않은 용어,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너무 쉽게 잘 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중국의 정치 그리고 정책을 이해하는데 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더 많은 재미난 얘기로 또 중국의 정치 얘기 해주시라 믿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이육봉 박사님을 모시고 듣는 중국 대학으로 보는 국가 작동 원리 중국의 정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사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